언젠가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어떤 냄새가 제 발걸음을 탁 잡더라고요. 그 냄새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학교 급식실에서 나는 제육볶음 냄새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곳이 학교 급식실 옆이었거든요. 같이 가던 동료가 대번에 알아보고 급식 메뉴 중 가장 좋아했던 메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뭐였나요? 들리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육볶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급식 세대가 아닌 분들도 계시죠. 구내식당에서 혹은 백반집, 뷔페집에서 제육볶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달큰하고 매콤한 향기. 그런 기억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떠오르는 걸 보면은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수백 명분 혹은 수천 명분의 음식을 조리하는 노동자들이 덕분이겠죠. 거대한 솥에 고기를 볶고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 고단했던 손과 어깨, 다리에 수고로움들이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멋진 추억과 향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뜨겁고 진실한 삶을 기록하는 시간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입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 이슈 브리핑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신문사 외의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바람끝이 조금은 좀 부드러워졌죠. 네, 예, 맞습니다. 아마 낮에는 좀 더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쌓인 변화가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전해드리는 노동 뉴스도 어쩌면 그 작은 변화의 봄 소식처럼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소식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은 생활임금 이야기인데요. 올해 전북 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이 12,410원입니다. 네, 우리 최저임금이 1,390원인가? 320원이죠. 1,320원이죠. 그래서 2,000원 이상 높은 금액이에요. 네, 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봄 소식인데. 그렇죠. 우리 전북 안에서 생활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내 14개 시군 중에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곳이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올해 임실까지 네. 다 네 곳만 아, 28.6%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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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합니다. 네, 네, 또 게다가 또 금액 차이도 큽니다. 네. 같은 공공영역에서 일해도 최대 1,730원 차이가 네. 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네. 월급이 달라진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임금이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의 노동의 가치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예, 있었군요. 예.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주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고 네. 또 생활 임금은 숫자가 아니라 네. 우리 지역의 약속이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활임금이 참 좋은 정책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그렇죠. 또 있는 아, 격차가 문제라는 말씀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두 소식인가요?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일도 또 그리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네. 15,28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쉬었음 청년이라고 막 그렇죠. 뉴스에 시업슨 많이 청년이라고 예. 일명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물론 이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특히 그 20, 30대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이 또 네, 특징 중에 네. 하나예요. 아, 보통 우리가 20살 때 네,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네, 해서 네, 네, 아니면 다른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렇게 네, 30대 노동시장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북은 그 경로가 네. 막혀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청년 인구가 줄면은 일자리도 늘고 좋은 일자리 취직할 때가 예, 많아져야 많아져야 되는데 되는데 쉬었으면 오히려 더 예, 는다. 이거는 그렇죠. 좀 진짜 이중고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예. 또 군 단위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년 수는 적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 안에 일 경험 또 부족 또 실패를 회복할 장치가 네. 부족한 그 구조적 문제가 있다. 네. 아, 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멈춰서 있으면 지역의 시간도 멈춥니다. 음. 청년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 전북도 다시 네.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청년이 정말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지역도 네. 지속 가능한 네.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세 전해 주시죠. 번째 소식은 임금 체불 사건인데요. 김제 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이라는 데서 그 대표가 네. 100억 원이 넘는 이거 임금 네, 또 작년에부터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많았었죠. 문제가 많았죠. 퇴직금하고 네. 임금이 체불돼서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260명이 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네. 폐업됐고 네, 네. 또 사실상 변제도 어려운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네. 어쨌든 알트론 대표가 이제 사실 변제 좀 의무 본인의 이제 좀 그 사죄. 예. 사죄라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변제할 의무 노력도 하고 그러면 좀 그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근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뭐 예. 그런 그 성명도 내고 했던데 예. 이제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예, 법적으로 그냥 최소 형량을 받을 목적으로 막 비싼 변호사 쓰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정도로 갖고는 이 정도 처벌로서는 임금 체벌을 막을 수 네, 없다. 네, 그래서 차라리 벌 받는 것이 돈 버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에, 그래도 처벌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든 좀 예, 체불임금 속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안들도 있어야 찾아야 될 돼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임금은 그 기다려서 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이미 또 흘린 땀의 시간이고 네, 또 삶의 무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좀 형량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좀 이렇게 그나마 그나마 좀 경고를 주는 사건이기도 한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좋습니다. 뭐 이제 2심 갈 때도 뭐 이제 그 사주가 그런 노력, 해결하려는 노력, 그 노동자들의 청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실형을 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법원도 좀 의미 있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처벌했다 이런 거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어쨌든 사회 경종이 돼서 예,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좀 진짜 큰 보탬이 되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그러니까요. 결국 누구의 노동도 네,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예, 전해주십시오. 네 번째 소식은 고령층 노동인데요. 전북에서 60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가 최근 4년 사이에 4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엄청 중요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 일하려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 질인데요. 그러니까 단기라든가 저임금 또 공공형 단순 네, 일자리에 집중된다면 노후 소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아가지고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좀 이렇게 퇴직하면 연금 받고 여유가 있어야 쉬고 쉬었으면 청년들이 좀 일하고 그러는 게 좀 약간 이렇게
순환의 사이클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60세 이상은 사실 인제 뭐 연금도 공백도 있고 받는 연금이 인제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그렇죠.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참 맞습니다. 걱정이에요.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통계에서도 60세 이상의 인제 뭐 취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주변에도 너무 많고. 그렇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일하는 곳이 적기도 네네네네. 하지만 질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더 오래 일하는 사회에 네. 또 그것이 선택이라면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네. 그것이 생존이라면 네.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고 우리는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존엄하게 네. 일하느냐를 묻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봄 소식이라는데 네. 이게 갈수록 봄하고 겨울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소식은 좀 봄 그래서 소식입니까? 조금 긍정적인 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 네네네. 좋은 예산을 좀 소식이네요. 늘려서 네. 105개 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책은 노동자에게 주거 부담을 또 완화하고 네. 또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효과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민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기숙사 지원이 네. 장기 근속을 위한 복지가 되려면은 네. 그 임금 또 음. 노동 조건도 함께 네네네네. 개선되어야 주거만으로는 노동자를 붙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렇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네. 어, 사람을 붙잡는 건 건물이 아니라 네. 존중받는 노동 조건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쨌든 그 이게 사회임금이라고 인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넓은 예 의미로 예예. 직접적으로 인제 임금이 아닌 예, 사회임금이라고 하고 예. 갈수록 인제 집값이 부동산이 상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임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음.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정책이라도 저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거 예. 그 진짜로 예, 집 걱정 없이 일할 그렇죠. 수만 있는 전북 지역이 예, 지역이라면 맞습니다. 얼마나 예,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주거, 교육, 네. 뭐 이 보건 관련해서 이것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믿고 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 이 사회복지가 더 네. 튼튼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전북의 고용보험 상실자는 매년 18만 명 수준인데요. 아, 아, 18만 명의 저도 깜짝 매해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상실한 약 60%가 네.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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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겉으로 보면 이제 스스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임금 또 노동 조건, 네. 고용 불안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음. 경우가 많다는 음. 분석이에요. 음. 또 계약 기간 만료, 또 공사 종료 등으로 단기 일자리가 늘고 있고 음. 또 해고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북의 어떤 노동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서 발생된 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해 18만 명이나 그렇죠. 되는 엄청난 거죠. 고용보험 상실자가 있다는 예, 것도 놀라운 일이네요. 예. 꽃샘추위처럼 춥네요. 그렇죠. 마지막 소식이. 그렇죠. 네, 그래도 봄은 오겠죠. 예, 그럼요. 네. 자, 뭐 하여튼 더는 버틸 수 없어 놓아버린 선택이 아닌지 다시 네. 한번 우리는 함께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가 뭐 격차, 멈춤, 체불 또 불안전이라는 단어가 채워졌는데요. 전북의 노동 현장도 방금 우리 진행자처럼 따뜻한 봄이 천천히 그러나 또 분명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해 시작을 세 번 하죠. 한 번은 1월 1일에, 한 번은 설날에, 또 한 번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입니다. 오늘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박미경 지부장님과 명민경 수석 부지부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 분씩.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132 청취자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전북지부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석부지부장 명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 이렇게 보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살갑게 해주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132 라디오라고도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너무 반갑고요. 예, 일단은 우선 그 학교 하면은 교사, 이렇게 공무원 이런 분들을 많이 떠올릴 텐데 이제 지금 이게 교육공무직 전북지부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전북지부에 소속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먼저 지부장님 잠깐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에는 학교 안에서 일하시는 교원이나 행정직 공무원들 외에 학교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식생활관에 있는 우리 조리실무사, 그리고 또 교무실에 교무실무사, 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또 늘봄학교 안에 있는 돌봄 전담사, 늘봄 실무사 등 사실은 전라북도 안에 42개 직종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현재 저희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함께 노동조합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42개 직종. 그러면 정말 그 전북지부는 지금 조합원이 그럼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모든 직종의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고 급식이 대다수로 가장 많이 가입해 있어서 현재 한 8천 명 정도의 학교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한 3,500 정도는 저희 노조로 네. 가입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다수 노동자들이 아이고,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3,500명이면 뭐 과반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네요. 네. 그 이제 교사는 뭐 교원 노조,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 이제 교육 공무직, 기타 이제 많은 다양한 직종의 분들은 교육 공무직 노조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한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계기는 아마 다른 노동조합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본인이 속해 있는 노동 환경의 일터가 처우가 너무 낮고 또 부당한 대우들이 많고 네,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지 거의 한 지금 16년째 네. 오고 있고 현재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저희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단체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단체 협약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 무임금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 또한 임금이 아직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라는 이름이 현재 초등등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큰 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현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저한테 가장 남는 거는 법제 이름이 법배에 없다 뭐 이런 것이 남는 것 같아요. 이 공무원, 교사 이런 거는 이제 법적 지위로 보장을 받는데 교육공무직은 아직 그런 법제화가 그 수십 년 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일인데도 여전히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마음에 남는데 그것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지난 1월 29일 날 국회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많은 급식 노동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통과를 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음. 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명민경 수석 부지부장님이 이제 조리원으로 일을 해오셨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1월 29일 날 그 통과됐다는 소식 듣고?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말 골병 노동의 중심에서 어쨌든 학교 급식을 지탱해 오고 있던 이 조리 실무사 조리사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울컥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안 됐다는 게 학교 금식법에 네. 조리원과 조리 종사자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는 어떤 말이에요? 근거도 없었고 영양 교사는 명시되어 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네네네. 거기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네.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없어서 이번에 정의에 네.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명칭을 꼭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너무 좋았죠. 네. 네. 급식법을 학교 급식의 중요한 주체로서 네. 조리원과 실무사. 예, 실무사도 예. 포함이 됐다는 거. 정말 이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사실 이게 너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 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인제 뭐 그동안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제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병과 각종 산재 이렇게 참아가면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던 그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제 넣은 건데요. 정부에서 인제 급식실 적정 배치 기준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 종사자들은 너무너무 좋았던 날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뿌듯함도 있습니다. 네. 아유 저도 유튜브 봤는데 막 눈물을 진짜 막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네. 방청석에서 본 거죠? 그때 그날 그 그날 국회? 인제 네. 저희는 사실 못 네 갔어요. 예. 일정이 있어서 못 그렇죠. 갔고 현장의 예. 조합원들이 인제 네. 방청석에 가셨는데 다들 우셨더라고요. 저희도 일단 네. 이후에 인제 소식 접하면서 많이 많이 좋았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네. 없네요. 앞으로 좀 더 그런 진짜 기쁨의 눈물들이 현장에서 웃음꽃으로 다시 인제 피어날 텐데 네. 좀 변화가 많이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인제 뭐 안전하게 위생이나 안전이 강화되고 또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된 거니까 현장에서도 요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인제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지키고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게 더 노력해야 되겠죠. 이 그렇죠. 관리자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노동자도 그렇고. 예. 뭐 인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잘 적용되게 하는 것이 큰 일이더라고요. 그 인제 저 몇 년 지금 조리원으로 하셨어요? 저는 23년 차입니다. 23년 차. 와. 야 정말 아니 그렇게 오래 일하시는 분 뭐 학교에서 조리실에서 일하다가 뭐 손목, 어깨, 허리 뭐 근골격계 질환부터 폐 질환까지 많이 지금 어 있다고 하는데 조리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조리원의 하루 일과는 일단 인제 출근하면 물건이 들어와요.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그리고 이후에 인제 후처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검수할 때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다 확인해야 네. 되고 네. 무게나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전처리도 또 뭐 야채를 다듬고 소독하고 음. 세척하고 음. 또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고 인제 그날 식단에 맞게 조리를 하죠. 조리를 음. 하는 과정에서 인제 튀기거나 무치거나 볶거나 뭐 끓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인제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압축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배식하기 전에 완성되는 시간과 배식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많은 양을 조리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제 시간에 밥을 먹여야 되는 이런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요. 엄청 예. 100 시간이 미터 정해져 있고 달리기를 하는 예. 거죠. 정해진 시간에 네. 완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그 뭐 이렇게 인원당 조리원 기준 이게 인제 이번에 마련됐다고 했는데 그 보통 하루 평균 몇 인분 급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인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보를 간 상태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2 명이서 120명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네네네네. 학교가 인제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데요?
2명이 120명 아, 분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큰 학교들은 네. 2,000명 정도 되는 데가 16명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1,000명 이상은 추가 배치 1인 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네. 교육청하고 1인당 100인분도 넘는데요? 초등학교는 135명이요. 아, 예, 1인당 1인당 네. 135명이고 중학교는 110명에 1명 이렇게 배치 네. 기준을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지금 정해서 하고 있는 아, 건데 그거보다는 훨씬 낮춰야 되겠죠. 네, 공공기관 이제 그러니까요. 보통 공공기관은 60명 정도의 배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음, 학교는 그러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법에서 이제 명시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게 지금 법에 담은 아이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2,000명분 제육볶음 먹으려면 진짜 정말 너무 네. 힘들죠. 우리 학생들은 좋아할 텐데. 우리 큰 사람들 3명 정도 들어가는 그 큰 솥에 네, 고기 네. 볶으려고 해봐요. 어깨가 아이고. 나가죠. 야, 그러면은 제일 힘든 작업은 어떤 거예요? 저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제육볶음도 제육볶음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아, 오프닝에서 정말 추억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어, 그 아, 노동이 양념해서 그거 볶아내려면 이게 한 번 해도 되지 않을 네. 거고 사실은 작은 학교는 그런 대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큰 학교는 네. 2번, 3번 볶아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말 시간 안에 두세 시간 번 막 안에 해야 하려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완성되는 시간에서 배식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2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그리고 이제 네. 튀김하는 것이 또 힘들어요. 그렇죠. 튀김은 진짜 튀김보다는 또 힘들겠네요. 전이 힘들고. 그래요. 좀 그니까. 네. 네. 아이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파스 붙이고 뭐 침 맞고 이런 게 일상적이겠네요.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지부장님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급식실 선생님들은 방학이 없다고 네. 하면 저처럼 23년 근무 못 해요. 아, 왜냐면 아파서. 온 몸이 네. 다 아프고 날마다 퇴근하면서 네. 한의원이든 물리치료든 지금 다니고 계시고 네. 방학에 몸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네. 신학기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래서 법이 중요하게 여기서 배치 기준도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요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해 가야 될 상황이지만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이 네네네. 그렇죠. 요구한다고 네. 다 할 수 있는 건 음. 아니니까. 그래서 더 저희들은 좋게 받아들인 거죠. 법에 있기 음. 때문에. 그러면은 아파요. 학기 중에 3월에 갔는데 막 네. 제육볶음이 3일 연속이어가지고 손목이 나갔어. 네. 그러면 편히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치료 인제 뭐 말은 편히 가라고 네. 이야기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 뭐 대체 인력이 잘 안 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구해지고 그러면 참고 일하고 내가 일 끝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더 심한 게 고등학교. 삼식 어. 학교는 아, 대체 인력 자체가 안 와요. 삼식학교는 그래서 삼식이군요. 삼식도 네. 있습니다. 삼식이. 그러군요. 아이고. 그래서 네. 조금 요런 부분은 정말 우리 노동자가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급식법은 통과됐는데 앞으로 할 일이 진짜 태산이네요, 네,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법에 조금씩 어째 있으니 예,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우리 지부장님 또 이 지부장님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학교에서 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 안에서 네. 돌봄 전담사 노동자로 근무했습니다. 아, 돌봄 전단사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인가요? 돌봄 전담사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학교에 1, 2학년, 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네. 이제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 때 이전 정부 때 이제 네. 늘봄학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늘봄 실무사와 돌봄 전담사가 함께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비정규직들을 했는데 네. 돌봄 노동자로서는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고 지금 7년째? 아, 예예. 그럼 돌봄. 다른 직종에서도 이제 그 계셨어요? 전에 노동조합을 만나기 네, 이전에 네, 네. 뭐 학교 안에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인턴 교사가 있었고, 아, 예, 또 무슨 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어떤 직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노동조합을 몰랐던 때죠. 네. 이제 근데 돌봄 노동자가 되면서 알게 된 거죠. 지부장님은 돌봄 노동자 하기 전에도 뭐 네, 인턴 교사. 교사도 하고. 예, 그런 프로그램에 네. 인턴 교사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1년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 이제 그렇죠. 노동조합 가입하고 이제 네. 지부장님이 되신 거네요. 예. 그때만 해도 고용이 전혀 보장이 안 됐죠. 아, 그런데 그래요. 노동조합이 네. 만들어지면서 사실 정년까지의 고용은 이제 보장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때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정말 그 1년 고용도 잘 보장 안 되는 그런 진짜 말 맞습니다. 그대로 제 비정규직이었는데. 기억에 있는 가장 큰 서름은 1년 네. 계약을 안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경험도 너무 많아요. 11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도 그런 데가 있대.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여전히 네,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참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래도 좀 나아진 환경이긴 한데 그래도 현안의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현재 네, 그러면 늘봄학교 운영에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제 늘봄학교가 운영되면서 돌봄 전담사들이 갖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 늘봄학교는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늘봄 실무사가 또 따로 있어요. 예, 네. 프로그램을. 그렇지만 돌봄 전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이제 사실은 24년 9월 달에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4시간 노동자로 근무를 하다가 학교 안에 교사들이 업무를 다 가져오면서 네. 돌봄에 관한 업무를 다 받아오면서 6시간 노동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6시간의 노동자로서는 업무와 아이들을 사실 함께 보기가 좀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 확대가 네. 늘봄 실무사나 돌봄 전담사나 다 똑같이 8시간 전일제의 시간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특수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학교 현장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또 특수 아동들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돌봄 교실로 오는데 이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어떤 지원 인력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들 속에서 특수 아동까지 같이 케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다양해지고 네. 욕구도 이제 높아지니까 그런 높아진 욕구 속에 훨씬 더 많이 옛날보다 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죠. 그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2년 했거든요. 돌봄 어, 교실. 야. 예, 경험이 제가 있으시네요. 평화초등학교에서 단 2년 했는데 정말 저 힘들었어요. 그때 적응하느라고. 근데 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더 힘들어졌더라고요. 그 아이들 케어 이런 문제가.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뭐 전일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특성에 맞게 진짜 그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게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네네. 저희 때도 좀 그런 건 감당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경계선상에 있는 네.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아동에 대한 아동 한 명 한 명의 돌봄이 진짜 중요한 시대니까 그런 지원들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뭐 더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돌봄 우리 늘봄 운영과 관련해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늘봄학교라는 정책이 이제 어떻게 또 변화가 이재명 정부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돌봄이나 늘봄학교가 학교 아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학교가 이제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이제 복지의 역할까지
어떻게 보면 영역이 넓혀져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라는 어떤 기관 자체에 이 교육 복지의 어떤 서비스까지를 담당하는 주축이 돌봄 전담사, 돌봄 실무사를 비롯한 뭐 교육 복지사 등 해서 많은 직종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상들이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어쨌든 여러 오랜 시간 동안 돌봄 교실 혹은 조리원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혹시 뭐 일하시면서 제일 뿌듯한 기억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느 부분부터? 네. 저는 이제 돌봄 전담사로 또 학교 안에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무하면서 특히나 돌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직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와서 친구들하고 풀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는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돌봄으로 오면은 아이들이 좀 편안해져요. 마음이 네, 느슨해지고 어떤 교육의 개념을 떠난 보육이다고 생각을 네. 본인들도 해서 좀 편안한 상황에서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과의 레포 형성이 굉장히 잘 돼요. 예. 네, 그럴 그러다 것 같아요. 네. 말도 뭐 직접적으로. 교실보다 돌봄 교실이니까 얼마나 돌봄을 하고 예예. 있죠. 그래서 이런 저뿐만이 아닌 지금 많은 돌봄 전담사들이 그런 아이들과의 내포 형성을 잘해서 아이들의 어떤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들어주고 네, 진짜 네, 요즘 일터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네.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때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돌봄 교실에 늘봄학교에 만족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가 교육의 주체 한 복지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느끼죠.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왔다가 활짝 웃어서 갈 때 진짜 기분이 좋겠네요. 행복하죠. 네, 사실은 가장 행복합니다. 네. 네. 우리 뭐 먹는 것만 봐도 뭐 기분이 좋을 텐데. 아, 네. 그렇죠.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아이들이 또 정말 그날 마음에 들고 그러면 가면서 네. 또 엄지척 올려주고 아. 정말 맛있었어요. 네, 이러면 네, 너무 네. 좋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졸업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와서 집밥 생각난 것처럼 뭐 와서 금식실 밥이 생각나서. 와서 이제 목적은 급식실 우리를 보러 온 건 네. 아니었지만 음. 와서 정말 "우리 그때 밥 맛있게 해 주셔서 네. 우리 잘 컸어요." 이렇게 아. 이야기해 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그래요? 때는 정말 너무 뿌듯하죠.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아유, 고맙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바르게 아니 자란 아이죠. 그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도시 지금 급식실을 정읍에서 네. 정읍 초등학교에서 네. 정읍 초등학교 친구들이 참 따뜻하네요. 그쵸. 음. 네. 이쁘죠? 예. 그러니까. 정읍 북초였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자랑 좀 하세요. 정읍 북초 아이들. 네. 졸업하고도 와가지고 너무 네. 집밥처럼 맛있어. 너무 진짜 그간의 고생이 그냥 싹 눈 그럼요. 녹듯이 녹을 것 같아. 야, 정말. 네. 이제 도시에 막 200명씩 이렇게 밥하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 시골 전라북도에 그런 학교들 또 많아요. 그죠? 네. 그런 초등학교에서도 일해 보시면 또 더 좋은 또 추억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막 새록새록 그런 기억들이 힘든 기억들이 아까는 막 힘든 말 할 때는 힘든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또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랬지 하고 그런 기억들이 좀 떠오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 말씀을 좀 두 분께 여쭙겠는데 아까 방학 중 임금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쟁점 중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쟁점이 어떤지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의 방학 중에 무임금인 그러니까 이제 방학 중 무임금으로
우리가 이제 비상시 직종이라고 말해요. 이제 네네네네. 이런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 네. 그리고 더구나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단시간이라면 뭐 네, 그러니까 8시간 근무자가 아니라 네. 뭐 6시간, 5시간, 아, 네네. 4시간. 전라북도에 특히 많아요. 네, 전라북도에 방학 네. 중 비상시 직종의 무임금, 방학 중 무임금 노동자나 단시간 노동자가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네, 편입니다. 어느 정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노동자성으로 보면은 네. 사실 급식 노동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비율도 높은 거죠. 아, 방학에 또 네. 관계돼 있는 이 급식에 관계돼 있는 노동자들이 아, 네. 4시간 이제 이렇게 배식교에서 배식만 담당하신 노동자들이 음, 있어요. 급식 음, 보조 노동자라고 네. 저희가 그러는데 네. 그 노동자까지 통틀어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그렇군요. 문제가 반드시 좀 해결돼야 되는 가장 큰 어떤 숙제라고 봅니다. 네. 교육청에서 봤을 네. 때는. 그 네네. 요구사항은 어쨌든 방학 중에도 이제 생계 보장을 그렇죠. 요구하는 거 노동조합에서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급식으로만 따지면은 네. 이렇게 이제 비중이 제일 크다 보니까 제주도 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네. 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상시직으로 네. 네. 네, 해서 이제 방학 네. 무임금이 네. 지금 없어진 걸로 네.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지역이 또 있군요. 네, 생겨나고 있죠. 아, 네네. 예, 그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 3식 급식의 노동자나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네네네. 개의 아이들이 계속 사실은 유치원을 네.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학교와 유치원이 그곳이 네. 지금 상시로 음. 된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설계 자체를 8시간 근무해야 되는 직종들을 단시간으로 지금 네. 늘봄 실무사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같이 늘봄 실무사, 늘봄 직종이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단시간 근무를 했지만 그렇게 정부 정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무를 안 시키고 6시간 시키면서 더 양성을 한 거죠, 전라북도가. 그래서 이건 문제라고 보는 거고 모든 직종이 상시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8시간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어 담당 부서에서는 8시간, 학교에서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또 쪼개기 근로해서 2번 출근시키는 요런 직종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쪼개기 하루에 2번 출근하는 네. 네. 그래요. 그런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 중에 또 지부장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임금 체계에 대해서 뭐 두 분 뭐 자유롭게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임금 뭐 수준이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조합 노동조합이 오래됐으니까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지 않으셨을까요? 임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2개의 직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종들이 임금이 통일되지 않은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1유형, 2유형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도 사실은 노동조합하고 정리된 게 아니고 네. 교육부에서 예전에 내려왔던 공문에 의해서 지금 1유형, 2유형이 정해진 거고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1, 2. 그거는 이제 없습니다. 교육청 말로는 네. 뭐 아이들을 가리키는 네. 이런 직종이 1유형이고 아. 이제 보조하는 직종이라고 해서 2유형으로 했는데 어. 실상 업무들을 하는 걸 보면 모두 같은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죠. 노동자를 너무 세세하게 나눠 놓고 관리 감독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청도 힘들 거라고 봐요. 우리 네네네. 노동조합에서 일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힘든데 그거를 어쨌든 임금 체계 개편을 하자고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어요. 뭐냐면 1 년에 6 개월 그럼 지금 3년 차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은 그냥 "지금 있는 것도 괜찮다. 왜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직종마다 다른 임금도 다르고 뭐냐면 교육 공무 직원이면 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그러면 그 부여되는
직무에 따라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사들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도덕 네. 선생님, 국어 선생님 임금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정리되지 않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공무직위원회 요거 논의 다시 하기로 해서 논의를 국회에서 인제 이건 논의한다고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거 임금 체계 관련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교육부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TF 구성해서 임금 네. 체계 용역 조사하고 어 정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조합도 그에 맞게 인제 바르게 가야 되는 것들을 단일한 이제 단일한 임금 체계가 체계를 마련해야 노동조합은 된다. 요구를 하고 네. 있는데 인제 그게 네. 아니더라도 네. 지금보다는 쪼끔 더 단순화시켜야 되는 게 네. 앞으로 노동자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 훨씬 일하기 좋은 학교가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좀 줄여서 마지막 질문인데 뭐 혹시 이렇게 서운했던 거 아니면 뭐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좀 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좀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사실은 저희 이제 조합원들 저희가 자주 네.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 보면 이제 예전에 뭐 임금이나 예전에 처우와 비교하면 당연히 너무 많이 좋아졌죠. 예, 네네네. 노동조합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 안에서 온전하게 노동의 가치가 이제 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과의 어떤 복무 차별에 있어서 네. 육아 네.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 육아 시간 보장. 예. 공무원들은 뭐 육아 시간 2시간이 네. 보장되는데 네. 지금 현재 교육 공무직들은 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네네네. 제도 아래에서 그렇죠. 사용해야 되는 것들, 또 네. 경조사 휴가권도 공무원하고 차별되게 적용되고 있는 네. 현재의 문제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좀 저희가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네. 아직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네. 있구나. 이제 네. 이런 노동자들의 좀 안타까운 소리를 저희가 듣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울타리에서 어떤 직종이라도 차별 없이 뭐 그렇게 그 똑같은 복리를 좀 적용받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그 혹시 끝으로 교육청 혹은 학부형 또 도민 이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 협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빠르게 이런 단체 협약을 통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좀 더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학교 안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공무직이라는 공무원과는 좀 별개의 공무직이라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있고 이제는 학교 안에서 거의 교육기관 안에서 50% 정도에 차지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 잘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민경 부지부장님.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가 만든 밥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이제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데 K푸드는 어쨌든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이지만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존중받으면서 함께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읽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추천해주신 음악과 함께 사연을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슈가 있는 노동 노래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 상상했던 어른의 모습은 여유가 넘치고 자신감 있게 모든 걸 척척 해내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 하루를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건 아닐까, 경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단단한 사람인지요. 친구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애써 힘내고 있는 친구에게 괜한 부담이 될까봐 그동안 꾹 참았던 말을 이 기회를 통해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남들이랑 속도가 달라도 괜찮고 잠시 멈춰 서서 고민해도 괜찮아. 확신 없는 길을 걷는 시간도 결국엔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봐온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줘서 고마워. 난 항상 내 편이야. 라고요. 친구와 함께 최유라의 숲을 듣고 싶습니다. 최유라의 숲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유라의 숲이 아니라 최유리의 숲이었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따뜻한 목소리와 위로가 담긴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사연자님은 30대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사연자님의 고민에 모두 공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0대가 생각이 나네요. 사회에서는 성숙하게 책임지는 어른의 얼굴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엔 여전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만 있는 듯한 기분을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속도와 다르면 어떤가요?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만의 계절에 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불안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친구분에게 사연자님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3월은 새 봄이 오는 철이지요. 다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새순처럼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